자, 드디어 문을 개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올 법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장TV 카페에서 수많은 선배 투자들의 조언과 방향성을 듣고 드디어 첫 낙찰을 받은 카페 회원분의 생생한 후기를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낙찰 후기 전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장TV 카페를 통해 투자 선배들의 조언과 생생한 경매 후기를 습득하여 드디어 첫 낙찰의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낙찰받은 부동산은 소유자 및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이라 명도가 간단할 걸로 예상했는데 큰 착오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임차인 및 점유자,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결해야 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 및 시세 분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빠른 시일 이내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및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매 물건을 인도받는 과정에선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죠. 그중 첫 번째는 해당 물건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사 나간 이력이 있는지를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사 나간 이력이 있고 공용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다면 관리실 직원 및 증인 2명을 포함하여 개문하셔도 됩니다. 단, 개문 후 부동산에 진입할 때는 증거물로 남겨 넣을 수 있는 동영상 촬영과 동산물 보관 목록을 기재하며 개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 나간 이력이 없고 관리비 또한 납부되고 있다면 법원에서 제공되는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중 개고라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강제 개문하고 해당 집이 공실이라면 그 즉시 집행관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죠. 만약 짐들이 그대로 있다면 강제집행 비용을 산출하여 약 2주 뒤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연락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인도방법 두 가지 정도를 전달드렸으니까 적절한 상황에 맞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외적으로 미납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법원을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는 기존 채무자 및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3년치를 부담해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이걸 낙찰자가 내야 하는 의문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꿀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낙찰받고 채무자 및 임차인이 일부 배당받을 것이 있다면 관리소장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 내용은 낙찰자는 미납관리비 중 공용관리 부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용 부분은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러지 말고 미납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율해 나가시면 됩니다. 협상 제한은 현 채무자가 채권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도 수천만 원 이상의 배당 금액을 받아갑니다. 그러니 배당 금액 중 미납관리비 부분을 배당 감류 신청하여 미납관리비를 전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낙찰자는 미납관리비 중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단에서도 미납관리비 중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 전부 회수하여 추가 지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관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지 마시고 꼭 관리단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지출로 양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후기 내용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연락해도 채무자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임의대로 강제 개문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강제 집행 절차 중 개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문을 개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올 법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관에는 각종 신발부터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인해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실을 보니 더욱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낙차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찢어진 소파, 각종 박스, 행거, 정체불명의 돌멩이까지 전부 버리고 가신 듯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돈 될 만한 것은 전부 가져가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쓰레기를 헤집고 방 쪽으로 향하며 잠시나마 깨끗한 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방을 보는 순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이사 가려고 박스 포장하신 것 같은데 전부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전부 옷가지들이 있었으며 베란다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방에는 행거에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으며 포장하려다가 포기한 옷들이 수두룩했죠. 해당 옷방은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보니 그냥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고 심지어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전부 방치되어 있었죠. 주방은 아예 이사 준비를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생각하고 채무자의 전출된 주소지로 찾아가 메모지를 남기고 왔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은 이사를 전부 나간 상태이며 방치된 짐들은 전부 버려달라고 요청하셨죠. 대장TV에서 배운 대로 녹음과 문자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다시 한번 처분에 대한 문의를 드린 후 모든 내용은 전부 증거자료로 남겨두었죠. 해당 아파트는 낙찰을 저렴하게 받았기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를 대행해주시는 2분 그리고 저까지 총 3명이서 하루 만에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청소업체도 이런 집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네요. 명도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청소 비용이 명도 비용보다 적게 나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완료 후 내부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릴 거 버리고 입주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놓으니 안 보이던 집안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며 생각보다 집이 이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낙찰 치아받고 싶었지만 막상 치우다 보니 정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장님 말씀처럼 부동산 외관을 보지 말고 내적 가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대장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전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TV 카페를 통해 첫 낙찰을 받은 회원분의 생생한 후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간혹 낙찰받고 해당 부동산을 개문해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전부 버리고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폐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무료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폐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이란 환경부와 전자제품 생산자가 함께 공조조합을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가전을 수거해가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시스템이죠. 수수료를 내거나 무거운 폐가전을 힘겹게 운반할 필요 없이 예약만 한다면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을 전부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무거운 폐가전들은 전부 무상으로 처분하고 그 외 각종 집기 및 쓰레기는 당근마켓이나 혹은 청소업체를 컨택하여 명도 비용 대신 청소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처럼 부동산의 외관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 직주 근접, 학군처럼 하방 경직이 강한 부동산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각종 변동폭이 낮은 곳을 선정하여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한 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학군을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도 초등학교는 최대한 근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멀어도 버스 및 전철을 환승하며 통학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들이 전부 픽업을 해야 하기에 주택 수요가 더욱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직주 근접의 경우 역사 및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500m 안에는 인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값 상승과 호재에 의해 가장 주력이 되는 것은 교통의 편리성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시외 버스는 마을 버스 노선으로 변경되며 사람을 역으로 나르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유입 인원들은 소비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권 발달이 진행되며 주거 환경의 편리성을 만들어 주게 되죠.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그 일대 주변으로 점차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야 되지 단순 외관상 보이는 주관적인 사고로 잠재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찰받아 내부적인 문제점은 전부 보완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 내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 후 당장 내 돈도 일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